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오, 나왔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나오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고 공급가액도 이번에는 5만원, 5천원, 일자, 오늘 날짜 해보고 자, 발행 시작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처리 중 이렇게 나오면서 프로그램으로 막 이렇게 나오죠. 짜자잔 하면서 뒤에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자, 메뉴 누르고 건발 발급 누르고 팝업 뜬 거 팝업을 닫아라 얍. 그리고 등록번호 넣고 팝업 뜬 거 얼럿창 닫고 상호명을 입력, 성명, 날짜, 공급가액, 세액, 발급하기, 확인 버튼 클릭. 저는 지금 마우스 따라가기만 하는 건데 여기까지 끝.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윤자동.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서 AI 코딩이죠. 결국에는 코딩을 해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외주를 해서 돈을 번다라는 관점으로 그냥 내 시간을 어떤 절약하는 관점도 너무 중요하고 맞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 업무를 절약을 하면서 자동화를 하다 보면 내 업무에 어느 정도 자동화를 이루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내가 아닌 타인의 업무를 자동화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타인의 업무를 자동화를 하면 당연히 대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지인을 보통 자동화를 해줘요. 그러면은 고맙다고 뭐 기프티콘을 받기도 하고 밥을 사기도 하고 술을 사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돈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을 줄여주는 자동화 정도로만 생각했던 이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고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내 기술을 받아가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를 세일즈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 결국에 그게 비즈니스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제가 그렇게 해왔었고요. 내가 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월급 외에 부업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데 뭐 저도 옛날에 부업을 처음 생각할 때 사실 막 쿠팡 배달 뭐 이런 쿠팡 이츠는 그때 없었지만 배달의 민족 어떤 그런 배달을 하거나 상하차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막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제가 사실 뭐 그렇게 체력이 엄청나게 좋은 편도 아니고 힘이 센 편도 아니라서 그런 건 자신이 없었고 제가 할 줄 아는 건 컴퓨터밖에 없다 보니까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다 보니 막 이런 것들을 찾아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이걸 가지고 어떤 거를 한번 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게 바로 4천만 원짜리 외주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 제가 했던 위시캣에서의 계약 내용인데요. 기업 내 업무용 엑셀 기반 VBA 프로그램 개발. 제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3년 재작년에 제가 했던 거고요. 엑셀 파일 만들어주는 건데 제가 받았던 금액이 3,998만 4,400원이었어요. 사실 4천만 원으로 계약한 건데 이게 16,000원이 까인 게 그 회사 안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에서 커피 몇 번 먹었다고 나중에 계약 금액에서 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4천만 원 정도를 받았었고 기간이 뭐 한 여기에는 5개월 정도라고 써 있었는데 뭐 실제로 비슷했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계약이 끝나고 나서 추가로 이 플랫폼이 아닌 다른 이제 개인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저랑 추가 계약을 또 맺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 기업에서 받은 돈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1억은 넘습니다. 1억은 넘게 받았어요. 그래서 2023년에 저 혼자서 때는 이제 1인 기업으로 밤에는 유튜브를 좀 하고 낮에는 좀 돌아다니면서 이런 외주도 하고 여러 가지 외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요. 참고로 이때는 챗GPT가 나온 이 직후이긴 했는데 챗GPT 모델 막 3.5 지금은 사실 거의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AI지만 저 당시에만 해도 그 AI로도 저는 많이 막 활용을 해서 실제로 생산성을 굉장히 높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동기부여가 되시라고 제가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좀 동기부여가 되시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프로젝트를 찾아서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내가 아직까지 지원해서 뭔가 돈을 받고 할 만한 실력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한지를 보고 그냥 혼자서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공부가 됩니다. 그냥 뭐 만들면 좋을까, 뭐 만들면 좋을까, 뭐 근데 나한테 필요로 한 걸 만들면은 좋겠지만 당장 나한테 필요로 한 게 딱히 없다면 이렇게 외주 사이트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꽤나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는요. 제가 오늘 아침에인가 어젠가 찾은 건데 어딘가에 요런 내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를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비용이 1,500만 원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브의 썸네일을 1,500만 원이라고 쓴 거고요. 60일, 2달 동안 하는데 15명이 지원을 했대요. 저는 물론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지방세를 자동 신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신청 양식이 있고 더존, 세무사랑 위하고를 이용 중이래요. 그리고 PC 기반의 세무 프로그램 개발을 기획해야 되고 홈택스랑 연동이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경비 자료 변환 및 입력 로직 개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번 해볼 건데 문제는 지금은 제가 사실 이 업무를 자세히 몰라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지방세 신고는 저도 세무사 분께 맡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줄을 모르는데 제가 그래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업무를 아까 여기에도 나와 있는 이 홈택스가 연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홈택스에서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이거든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가 되면은 굉장히 좀 귀찮고 뭔가 흐름이 끊겨요. 중요한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사실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브라우저를 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원래 하던 업무로 돌아오면 내가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그 집중이 끊기면서 일의 생산성이 매우 저하가 됩니다. 그런데 또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결국에 돈을 청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굉장히 예민하고 뭔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지금 요 종합소득세, 지방세 신고랑 뭐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결국 이 홈택스에서 무언가 홈페이지를 제어하고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일 관점에서 본다면 뭐 나름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을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세금계산서라고 발행하는 영상을 한번 유튜브로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윤자동 세금계산서 치면은 이렇게 홈택스 수작업 구석기인가요? 하면서 이때는 제가 엑셀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자동 발행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고 싶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연락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걸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런 아이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총 5단계 정도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첫 번째, 모든 업무에 있어서 자동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동으로 먼저 업무를 해보는 것이에요. 수동으로 업무를 하고 그거를 좀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해보지도 않고 수동으로 할 줄도 모르면서 자동화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일단 발행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환경 설정이나 그리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그리고 UI 프로그램 만들기 이런 단계로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고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코드를 하나하나 다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 완성된 코드를
바로 그냥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를 잡아다 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물고기를 못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한번 보여만 드리고 제가 파일 다 지운 다음에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요거 만드는데 제가 얼마 걸렸냐면은 한 1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1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이라고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미리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계산서 발행 버튼을 눌러볼게요. 짠 누르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두 손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라우저가 열리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자동으로 됐고요. 메뉴를 열어서 세금계산서 발행 화면 들어가고 저 팝업 떴죠? 팝업을 자동으로 닫고 세금 사업자 번호 입력했고 누르고 지금 팝업도 떴죠? 팝업도 저절로 닫고 상호명도 입력하고 성명도 입력하고 밑에 내려가서 이메일 입력, 날짜,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액 다 입력하고 버튼 누르고 요 파란색 확인 버튼도 누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만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은 끝이에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다가 입력만 해놓고 발행 누르고 화장실 잠깐 한 1분 갔다 오면은 발행이 끝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5분 동안 막 집중해서 막 머리 터질 것 같고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제가 하고 있던 업무를 끊어가면서 해야 되는 이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여기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더 간단해질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자주 거래하는 거래처들 등록해 놓고 그 거래처 불러와서 한다던가 저는 요즘에는 이제 또 AI를 활용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파일로 받으면 그 사업자 등록증을 AI한테 읽게 시켜서 사업자 등록증 안에 있는 이런 사업자 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이메일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여기에 채워넣게끔 하는 경우까지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귀찮은 많은 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이게 아까 그 외주 형태의 부가세 신고, 종소세 신고 쪽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아까 그 1,500만 원짜리 외주를 만약에 따낼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판매하면 1,500만 원짜리 가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코드 파일들은 그냥 싹 다 제가 지우고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세금 계산서 발행.py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I를 눌러서 제가 기존에 대화했던 대화창들을 다 지우고 새로운 채팅창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요 커서로 만드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홈택스 사이트 주소는 알아야 되니까 홈택스를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요 화면이 있죠? 그러면 URL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이썬 셀레니움을 활용해서 아래 주소를 열어줘. 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 자, 들어오면은 공동금융인증이라는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이 공동금융인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기 위해서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공동금융인증 버튼 클릭해 이럴 수 있는데요. 커서는 아직까지 이 사이트를 분석해도 이 버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이 사이트에 있는 이 HTML들이 있는데 이 HTML의 글자가 몇 글자냐면은 글자 수 세기로 들어가 볼까? 어디 있지? 글자 수 세기로 들어가서 넣으면은 무려 지금 몇 글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35만 글자입니다. 35만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커서가
이 HTML을 다 분석을 하지를 못해요. 아직까지 토큰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소를 AI한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조차도 해결해주는 MCP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냥 알아서 AI한테 다 맡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잘 되면 물론 좋지만 그게 안 됐을 때에는 나 혼자 거기에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F12 개발자 도구를 눌러서 화살표를 누릅니다. 제가 요 라이브 할 때는 이런 거 자주 알려드리니까 혹시나 오랜만에 오신 분이라면은 뭐 잘 약간 외계어 같은 느낌이 들어도 뭐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또 다음 주에 또 라이브 오시고 또 오시고 하면은 점차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기 위해서는 화살표를 누르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러면 하이라이트 된 이것을 우클릭해서 카피 셀렉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튼의 주소가 복사가 돼요. 그것을 셀렉터라고 하는데 자, 복사를 했으면 공동금융인증 버튼을 클릭해 라고 하지 않고요. 앞에다가 복사한 셀렉터를 붙여 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셀렉터를 가진 공동금융인증 버튼 클릭해 라고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자동화를 할 때 프롬프트 뭐 PRD를 만들어서 굉장히 길게 프롬프트를 만들면 한 방에 된다라고 하는데 제 경험상 그렇게 한 방에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무언가가 안 되면은 어디서 어떤 걸 고쳐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단계가 한 10단계까지 있다면 그냥 1단계 만들고 테스트해서 성공, 그 다음에는 2단계 만들어서 1, 2단계 테스트하고 성공, 그 다음에 3단계 만들어서 1, 2, 3단계 테스트, 이런 식으로 10단계, 20단계까지 쭉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커서가 코드를 완성을 해줬고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엔터를 치라고 하네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갑자기 열리죠? 그리고 사이트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요 공동금융인증 버튼을 클릭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로 클릭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떤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멈춘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온 거죠. 아주 잘 한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사이트를 열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을 연 것까지는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작동했어. 성공했어. 오케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터미널에서 이 휴지통 모양을 누르면 열려있는 브라우저가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열어뒀던 사이트고요. 그러면 이제 공동금융인증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니까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에게 비밀번호를 입력해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창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F12를 눌러요. 그러면서 화살표를 누르고 이 창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이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막히는 게 여기다가 제가 해볼게요. 카피 셀렉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라이브에서 오픈을 하기에는 워낙 민감한 정보라서 그 정보는 여기에 .env라는 파일 안에 제가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env 파일 안에 pw라고 되어 있는 값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 가져와. 그리고 공동금융인증 버튼을 클릭한 후 5초 기다려.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비밀번호 입력하는 곳이 여기였으니까 요거를 카피 셀렉터가 주소라고 했죠. 그래서 요 붙여넣기 한 셀렉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요거 확인 버튼, 또 요거 확인을 클릭하고 나오는 요 버튼을 또 카피 셀렉터 해서 입력하고 1초 기다려. 이런 것도 좀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방금 확인 버튼이라고 하는 셀렉터 주소, 셀렉터를 클릭하고 5초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뭐 1초냐 5초냐는 당장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여러 번 좀 해봤다 보니까 몇 초 정도 걸리겠구나라는 감이 있어서 대략 그렇게 했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무조건 다 10초라고 해도 됩니다. 왜 env 파일, env 파일 문제가 하나 있었군요. 제가 env 파일은 접근할 수 없도록 지금 차단이 되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여기 강의 자료에
넣어놨어요. env는 기본적으로 민감한 자료라서 차단을 해놨는데 접근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접근할 수 있게끔 제가 설정을 하나 바꿔줘야 되거든요. 일단 잠깐 스톱할게요. 이거 채팅창 잠깐 스톱하고 컨트롤 Z 눌러서 언도 취소하고 요 자료에 보면은 컨트롤 콤마를 누른 다음에 설정에서 글로벌 이그노어라고 하면은 글로벌 이그노어라는 설정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env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은 이 민감한 파일에는 커서에서 접근을 제한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을 다 X 눌러서 제거를 하면 이렇게 민감한 파일에도 커서가 제어를 해서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제가 다른 PC에서는 아까 해놨었는데 이 PC에서는 그걸 안 해놨었네요. 자, 잘 됐네. 그래서 환경 설정에 이렇게 캡처를 다 해놨으니까 이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다시 컨트롤 I 채팅창을 눌러서 아까 요 코드를 잠깐 보면은 얘가 공동 금융 인증 버튼을 클릭하는 것까지만 했고 실제로 이 비밀번호 입력하는 곳은 이제 다시 제가 지시를 할게요. 이 비밀번호 입력하는 셀렉터를 복사해서 공동 금융 인증 버튼을 클릭한 뒤에 아까 있었던 .env 파일이 있었죠. .env 파일에서 비밀번호인 pw 값을 가져와. 그리고 나서 붙여넣기 한 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이 셀렉터에 그 비밀번호를 입력해.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야 되죠. 순서대로 그 확인 버튼을 카피 셀렉터 해서 또 붙여넣기 한 셀렉터 확인 버튼을 클릭해. 정답은 없어요. 한 번에 한 줄씩만 해도 되고 여러 번에 나눠 가지고 해도 되고 한 번에 여러 개를 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되게 라이브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되게 잘 만들어진 수십 줄의 프롬프트는 일부러 쓰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수십 줄짜리 프롬프트를 따라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커서가 또 코드는 알아서 작성을 해주죠. 저는 코드를 실제로 한 줄도 작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 있는 주소만 복붙해서 이 주소만 알려주면서 여기다가 입력하고 이거 클릭하고 이거 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빠른 시간 안에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 파이썬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라고 하니까요. 설치도 한번 해보죠. 설치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만약에 난 설치하는 방법도 모른다. 그럼 얘한테 라이브러리 너가 설치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너가 설치해라고 했으니까 직접 얘가 명령어를 실행을 합니다. 보니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요걸 한번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 누르면 시작하려면 엔터를 입력하세요. 이거는 빼야겠다. 엔터 입력 안 하고도 자동으로 되도록 이런 거는 불필요한 코드라서 제가 그냥 제거하고 그냥 실행을 할게요. 자, 실행. 그러면 브라우저가 짠 열리고 공동금융인증 버튼 클릭해라. 잘 했죠? 자, 이제 비밀번호 입력해라. 근데 아마 입력을 못할 거예요. 원래 여기에 비밀번호가 입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증서 비밀번호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입력을 못한단 말이죠. 아마 왜 못하는지 지금 보면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왜 오류가 났을까? 그러면은 오류 메시지를 봐도 아마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한 오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잘 지금 들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참고로 이 비밀번호로 입력하는 곳에서 쭉 위를 따라가다 보면은 잘 보면은 어딘가에 요렇게 아이프레임이라고 제가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잘 보이게 이렇게
아이프레임이라는 보라색으로 꺽쇠가 되어 있는 아이프레임이 있고요. 바로 그 밑에 샵 도큐먼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아이프레임이라는 것을 뭐 자세하게 하자면 어렵지만 브라우저 안에 독립된 어떤 또 격리된 공간이 있는 것을 아이프레임이라고 해서 이 아이프레임 안에 지금 또 인증서 선택 창이 있는 거라 이때 이 안에 접근을 할 수가 없게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워드를 입력하려고 해도 이 패스워드가 있는 공인인증서 이 선택 창은 아이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아이다 보니까 아이프레임으로 먼저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나 이 아이프레임으로 접근하게 허락해줘.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코딩을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뭔가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쭉 따라가다 보면은 바로 그냥 글자 아이프레임이라는 게 있는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있으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면서 얘가 감싸고 있는데 윤자동이 말했던 아이프레임이 있어서 뭔가 지금 제대로 못 찾고 있구나. 아이프레임으로 바꿔줘야겠다. 라는 것만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 아이프레임을 카피 셀렉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커서로 돌아가서 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고 있는데 확인하니까 아이프레임이 있네. 그러면서 방금 복사한 이 아이프레임의 셀렉터를 알려주면서 셀렉터의 아이프레임으로 전환한 뒤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해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코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드를 볼 줄 모르면 안 봐도 되는데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코드가 조금씩 익숙해지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코드 문법을 공부하라는 건 아니고요. 자, 비밀번호를 원래 입력하는 건데 아이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이프레임으로 전환하는 코드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프레임이라고 제가 알려준 요게 주소인데요. 이 주소로 드라이버의 스위치 투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 프레임으로 스위치해라, 전환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프레임 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 안에서 이것도 클릭할 수 있고 확인 버튼도 클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필드를 찾아서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잘 돼야지 정상이에요. 한번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행! 그러면 브라우저가 열리고 인증서 버튼 클릭해서 팝업이 뜨고 이제 아이프레임 전환하고 비밀번호에다가 입력하고 확인 누르니까 여러분 잘 됐죠? 바로 이게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커서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개발자분들한테는 이게 사실 되게 쉬운 일인데 코드를 모르는 개발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하라고 해도 절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10분짜리 과정을 혼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이프레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커서한테 해결해줘 해봤자 커서는 이 사이트에 HTML이 35만 글자나 되기 때문에 그 35만 글자 안에서 아이프레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잘 추측하지 못합니다. 만약 추측을 하더라도 그 아이프레임을 정확하게 찾아서 전환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이프레임으로 전환해 라고 하면서 여기에 샵 DSCERT라고 하는 그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과정이 있어야만 해줍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코드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클릭해가지고 나오는 아이프레임의 주소만 커서한테 전달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문제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야 30번 문제 풀어. 뭐 50번 문제 풀어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 35만 개의 문제를 갖다 주고 야 네가 이 중에서 알아서 풀어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35만 개의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한 17만 번째의 문제가 있어 이것만 너가 좀 풀어줘 하면은 커서가 기가 막히게 잘 푸는데 그 몇 번째라는 것을 알려주지 못하면 커서가 바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커서
잘 못 쓰겠던데요 라고 하시는 게 바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을 했으니까요. 자, 로그인을 하면은 지금 이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하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해서 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메뉴를 클릭을 하기 위해서는 또 F12 눌러서 F12를 눌러서 화살표를 누르고 제가 클릭할 요 메뉴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럼 또 여기 하이라이트가 되죠? 그러면 얘를 또 복사를 합니다. 카피 셀렉터. 그런 다음에 커서한테 가서 자,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로그인 후에 붙여넣기 한 셀렉터를 클릭하고 1초, 뭐 3초라고 할게요. 기다려. 그러면은 요 메뉴를 클릭을 하겠죠? 그러면은 요 메뉴가 열려요. 그 다음에 요 메뉴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 화살표를 누르고 요거를 클릭하면 또 나오죠, 주소가? 요거를 또 카피 셀렉터를 해서 커서로 가서 요 셀렉터를 클릭하고 몇 초 기다릴까? 그러면 클릭해서 한 5초 정도 기다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5초 기다려. 자, 그리고 나서 방금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로그인하고 팝업창 뜨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닫기 버튼 해야 되지 않나용? 이라고 하셨는데 안나용? 귀여우시네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로그인 하니까 여기 떴죠. 메뉴로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닫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닫느냐 보여드릴게요. 사실 별거 없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용어. 전문적인 코딩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정확한 용어가 중요합니다. 어떤 용어를 쓰느냐? 그러면 이제 새 브라우저로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 팝업 창 브라우저를 닫아줘 라고 하면 사실 끝나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 용어는 뭐냐? 바로 이 새 브라우저입니다. 새 브라우저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팝업 뜨는데 팝업 닫아줘 이러면은 팝업이라는 개념이 되게 여러 개 있거든요. 얼럿이라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그런 팝업도 있고요. 이 안에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모달이라고 하는 팝업도 있고요. 지금처럼 새 브라우저로 뜨는 팝업,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팝업이 있는데 그 3가지의 내용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만 얘가 잘 알아듣고 그냥 뭐 뜨는데 닫아줘 이래버리면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서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로그인을 하고 요 메뉴 클릭하라고 한 것을 커서가 코드를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3초 뒤에 요 건벌 발급을 클릭할 거고 그리고 나서 팝업이 뜨면 팝업을 닫을 겁니다. 이 3가지 과정을 어떻게 코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위에는 다 이제 고정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그냥 쌓아 나가는 거예요. 자, 로그인 후 추가 동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셀렉터를 클릭했대. 두 번째를 클릭했대. 그리고 나서 5초 기다렸다가 팝업 창을 확인하고 닫고 있습니다 하면서 현재 창 핸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코드는 이제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억울한 게 여러분 뭐냐면은 저는 이 창 핸들이 뭔지를 몰라서 핸들을 정말 자동차 핸들인 줄 알고 막 인터넷으로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핸들이 뭐 각각의 이런 창마다 있는 핸들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그런 개념이구나. 또 막 그 핸들에 대한 개념 공부하느라 몇 시간 쓰고 그리고 모든 창의 핸들을 가져와서 현재 창이 아닌 새로운 창인 경우에는 이것을 뭐 닫는 이런 과정들을 요 몇 줄 정도를 코딩하는데 저는 한 10시간 걸렸어요. 왜냐하면 코딩을 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한 1, 20줄짜리 코드를 작성하는데 막 며칠씩 걸리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커서한테 말하면은 얘가 1분 만에 이렇게 짜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억울하기도 한데 대신에 그때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 지금은 조금 더 AI를 잘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AI를 잘 다루는 바이브 코딩을 하셔도 너무 좋은데 내가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런 자동화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파이썬 책 뭐 한 권 사가지고 공부를 한다던가 혹은 뭐 셀레니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한다던가 뭐 이런 과정을 공부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이 제가 뭐 패스트 캠퍼스에서 만든 강의도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열렸죠. 자, 공동금융인증 버튼 누르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제는 아주 잘합니다. 한번 잘하면은 계속 잘해요. 자, 이제 저 계산서 영수증 카드 요거 메뉴를 클릭했고 건별 발급 클릭해라. 됐죠? 이제 팝업 닫아라. 닫아라. 얍. 얍. 파. 팝업까지 완벽하게 닫았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로고도 다 나와요. 이렇게 뭐 아이프레임 전환하고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하고 프레임 뭐 전환하고 클릭하고 팝업 창을 확인하고 닫고 있고 팝업 창 닫았고 등등등. 제가 원하는 이 모든 자동화를 이 커서 AI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잘 해주고 있어요. 이 과정에 엄청나게 복잡한 프롬프트 막 수십 줄짜리가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다 한 줄, 두 줄, 세 줄짜리예요. 근데 그 명확한 용어를 잘 알려주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하는 과정을 제가 수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샘플로 사업자 등록 번호를 만들어 둔 게 있었는데 그 사업자 번호가 어디 있더라?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파일이 여기 있었는데 그 파일을 지워버려 가지고 여기 있다. 요거 보면은 여기 있다. 요 샘플 사업자 번호인데 제가 여기다가 사업자 번호 이렇게 넣고요.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아, 이만 쳐도 나오는구나. 자, 확인 눌러볼게요. 사업자 번호 넣고 확인 누르면은 또 팝업이 하나 뜨죠. 근데 아까 떴던 팝업이랑은 다른데 이게 브라우저에 기본 내장된 얼럿이라고 부르는 브라우저 팝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얼럿이라는 팝업을 닫아줘 라는 식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번호 넣고 확인 버튼 누르고 팝업 뜨면 팝업 닫고 뭐 새로 고침하라고 뭔가 나오는데 아까 로그인을 중복으로 처리돼 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여기서 이중 로그인 해가지고 그랬구나. 자,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보죠. 아니야, 이거 다시 한번 로그인 하지 말고 그냥 커서한테 시킨 것에서부터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할게요. 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만의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공개하는 거를 조금 꺼려한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AI가 잘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나만의 기술이라고 꽁꽁 싸매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만큼 고급 기술도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라이브에서 무료로 다 공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잘 자동화하시고 또 라이브에 많이 놀러 오셔서 자동화 했다고 자랑해 주러 오시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F12 누르고 화살표를 클릭해서 등록번호로 입력할 텍스트 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창이 오른쪽에 하이라이트 되죠? 얘를 카피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셀렉터를 복사해야 되는데 카피 셀렉터 그리고 붙여넣고 셀렉터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줘. 근데 사업자 번호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아까 제가 샘플로 해놨던 요거거든요. 그리고 요 사업자 번호인데 사업자 번호는 이거야. 일단 이거를 이거야. 근데 나중에 UI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거니까 맨 위에 변수를 따로 빼놔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뭐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UI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는 것까지 코드가 어딘가에 추가가 될 거예요. 자, 미리 여기에 사업자 번호를 비즈니스 넘버라고 지금 입력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어딘가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는 코드가 자동으로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이 없는데요. 확인 버튼을 그러면 눌러야 되겠죠? 그럼 확인 버튼을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셀렉터 그래서 사업자 번호 입력 후 1초 기다렸다가 방금 또 붙여넣은 셀렉터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 그리고 클릭하고 한 3초 있다가 요 얼럿이라고 하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확인을 또 누르라고 할게요.
3초 기다렸다가 얼럿 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 여기까지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막 모든 수십 가지의 태스크를 다 알려주면서 한 방에 코딩해 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를 차근차근 아까 로그인 하는 거, 뭐 창을 여는 거, 버튼 누르는 거, 비밀번호 누르는 거, 팝업을 닫는 것 하나씩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디까지는 잘 되고 있고 어디서부터 안 되는지를 내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 안 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해결을 하고 또 넘어가고 할 수 있는데, 난 모르겠고 그냥 한 20단계쯤 되거든. 그 20단계 다 네가 알아서 좀 만들어 봐 이러면은 오류가 나도 도대체 몇 단계에서 오류가 나는 건지, 이 오류의 원인은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지 아무 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커서랑 이제 욕만 주고받습니다. 야 임마 왜 안 되는 거야, 빨리 해결하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커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얘를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얘를 잘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사업자 번호 입력했고 1초 기다렸다가 확인 버튼 누르고 3초 기다렸다가 또 얼럿에서 확인 버튼 누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클릭을 해볼게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했고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화면으로 가고 팝업 나타난 브라우저는 자동으로 닫아주고 사업자 번호 입력했고 확인 눌렀고 3초 뒤에 저 얼럿창 닫아라. 얍! 딱 제가 지금까지 원한 완벽한 자동화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벽해요.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자, 이 다음에는 바로 상호명을 넣고 성명 넣고 이메일 넣고 그리고 여기 날짜랑 품목 넣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미리 세팅을 해 놓을게요. 미리 입력값을 상단 변의 변수에다가 넣어놓고 아래에서 쓸 거야. 상호는 뭐 아까 저 쉽다고라고 하고 성명은 양선영, 그리고 이메일은 그냥 쉽다고 gmail.com, 그리고 여기에 일 있는데요. 일자는 오늘 날짜의 day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8월 7일인 경우 7이라고만 하고요. 옆에 품목, 그래서 품목은 자동화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공급가액이랑 세액도 필요하네요. 공급가액은 뭐 한 10,000원, 그리고 세액은 1,000원,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해 놓으면은 이것들을 나중에 다 갖다 쓸 수 있게끔 맨 위에다가 요 공간에 커서가 미리 값을 세팅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예쁜 UI로 만드는 과정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넣어놨고 이 다음에 여기까지 실행을 해봐야겠다. 아까 어디까지 입력됐죠?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팝업 나타나면은 팝업 닫기까지 했으니까 그 팝업 닫기 이후에 이제 상호명, 대표자명,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입력하게끔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열심히 또 로그인하고 팝업 닫고, 네, 사업자 번호 넣고 확인 눌렀고 저 얼럿창 팝업 뜨면 닫고, 여기까지 오케이, 잘 됐어요. 자, 이제 실제로 상호명을 입력할 겁니다. 자, 상호명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요 또 주소를 알아야겠죠?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그냥 딜리버리만 해주면 돼요. 야, 이걸 여기다가 해,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어떻게 하냐? 방금 붙여넣은 상호명, 이 셀렉터에 상호명을 입력해 하고 1초 기다려. 자, 다음으로 성명 클릭하고 요 주소 나오니까 요것도 복사해서 셀렉터에 이번에는 대표자명이죠. 성명을 입력하고 1초 기다려. 자, 이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도 입력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메일은 제가 아까 위에 골뱅이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넣어놨는데 골뱅이 앞부분을 여기다 놓고 뒷부분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은, 자, 이메일 앞부분을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자, 붙여놓고 땡 셀렉터에는 이메일의 골뱅이 앞부분을 잘라서 입력하고 1초 기다려. 이렇게 하고요. 이메일 뒷부분은 또 복사 카피 셀렉터에서 땡 셀렉터의 이메일의 골뱅이 뒷부분을 잘라서 입력하고 1초 기다려. 자, 이렇게 하고 이메일 넣었으면 이제 일자 넣어야 되겠죠? 자, 1 여기 나오는 곳을 또 카피 셀렉터 복사해서 셀렉터에 오늘 날짜의 일자 8월 7일인 경우 7. 왜냐면 이렇게 예시 안 들어주면은 정말 막 년 월일을 다 넣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일자를 입력해 하고 또 1초 기다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품목, 그리고 여기도 또 카피 셀렉터에서 셀렉터에 품목 입력하고 1초 기다려. 자, 이 뒤에는 너무 단순한 것들이라서 쭉 갈게요.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도 공급가액까지는 셀렉터에 공급가액 입력하고 1초 기다려. 방금 이유 1 기다려라고 하는 이유 안 그러면은 안 해도 되긴 하는데요. 그러면 너무 순식간에 빡빡빡빡 지나가가지고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잘 되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들을 다 빼면은 훨씬 빨리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이제 잘 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액은 세액까지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셀렉터에 세액 입력하고 1초 기다려. 자, 꽤나 많이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좀 기다려 볼게요.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상호명 입력, 성명, 이메일 앞부분, 뒷부분, 일자, 그리고 품목, 공급가액, 세액까지 잘 입력하는 것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 자, 브라우저가 열렸고요. 또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알아서 합니다. 이거 만들어 놓으면 진짜 편해요, 여러분.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수동을 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너무 귀찮은데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해놓으면 너무너무 편리하고요. 여기에서 훨씬 더 자동화를 많이 하면은 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막 핸드폰에서 딱 입력하면은 제 컴퓨터에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행되는 그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뭐야? 품목에다가 왜 만을 입력하지? 자, 지금 이야기한 순간 자 보세요. 사업자 번호 됐죠? 상호명도 잘 입력됐죠? 성명도 됐죠? 이메일 앞부분도 됐고 뒷부분도 됐고 날짜도 잘 입력됐고 근데 품목에다가 품목을 입력 안 하고 공급가액을 넣어버렸네. 자, 요거는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F12 눌러서 자, 품목을 클릭해서 얘한테 카피 셀렉터 하고 지금 품목 창에 공급가액을 입력하는 것 같아 라고 공급가액 품목 여기 있잖아요. 자, 셀렉터에 품목을 입력하도록 수정해. 그리고 실제 공급가액은 여기잖아요. 공급가액 셀렉터, 이 셀렉터에 공급가액을 입력해. 이렇게 하고요. 이 정도까지만 일단 다 잘 입력되는지를 보도록 하죠. 자, 얘가 막 지금 얘기하니까 수정 전 문제점에 뭔가 덮어쓰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실행하죠. 자, 봐봐요. 지금 막 이메일 됐고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액이 조금 특이해요. 뭐냐면은 제가 공급가액을 1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액을 누르는 순간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만 넣고 짠 가면은 1000이 되죠. 근데 여기다가 1000을 또 입력해서 이런 식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클리어라는 명령어로 지우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더블 클릭하면 전체 선택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공급가액을 입력하고 세액을 클릭하니 자동으로 공급가액의 10%가 세액에 입력되고 있어. 거기에 다시
세액을 입력하니 해서 중복 입력되는 문제가 있어. 그럼 입력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막 이렇게 좀 애매한 값이 있으면은 여기 1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 입력된 걸 지우고 제가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액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 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운 뒤 세액 변수값을 입력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잘 안 되는 분들과 저의 차이가 뭐 대단한 건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런 용어들이 하나씩 익숙해지면서 여러분들의 자동화에도 이런 용어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뭔가 더블 클릭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는 이 코드를 저는 옛날에 이거 코드 액션스라는 게 뭔지 몰라서 액션 체인스가 뭔지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더블 클릭의 퍼폼이 뭔지 몰라서 검색해보고 키스 딜리트를 쓰기 위해서 맨 위에 이 키스라는 것을 임포트 해야 된다, 액션 체인스를 임포트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몰라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막 이거 한 줄 두 줄 쓰느라 막 10시간씩 삽질해 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공부를 그렇게 안 해도 웬만하면 프로그래밍 공부는 안 해도 용어만 조금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왔는데 공부를 안 해?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격변하는 이 대 AI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매주 하고 있답니다. 얘기하는 순간 세액 아까 2개씩 입력됐는데 지금 잘 입력돼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거예요. 자, 그럼 F12 또 누르고 화살표 눌러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제가 이거 명령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AI가 안 하는 건데 요거를 또 카피 셀렉터 눌러서 AI한테 자, 요쯤 되면은 칭찬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고마워하거든요. 좋아,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셀렉터를 인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하고 또 기다려야겠죠.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모르니까 이 버튼을 내가 눌러보는 거예요. 발급하기. 그러면은 뺑글뺑글 돌면서 이 창이 나오죠. 그리고 3초 기다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F12 누르고 화살표 누르고 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은 또 요 주소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요 셀렉터의 확인 인증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해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공인인증서 발급 이렇게 창이 나오거든요. 5초 기다려. 이건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사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뭐야, 파일의 구조가 많이 깨진 것 같아. 이런. 자, 뭐 어떻게 들여쓰기를 수정을 하는 걸 기다려 볼게요. 지금 뭔가 망가진 느낌이 좀 들어. 문제가 많이 복잡해졌대. 이럴 때에는 뭐야, 갑자기 또 완벽하다고 하네요. 잘 해결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혹시나 문제가 복잡해졌어, 얘가 막 모든 걸 망가뜨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위로 올라가서 제가 요청한 그 전 단계로 요 화살표 버튼 보이세요? 요 화살표 버튼?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은 리스토어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이 체크 포인트 저장된 세이브 포인트로 복구가 됩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게임할 때 세이브 포인트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게임하다가 죽으면은 다시 저장된 걸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할 수 있듯이 이 커서도 이 세이브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곳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망가진 걸 다시 롤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자동화 과정도 얘가 AI가 정리를 해줬어요. 홈택스 페이지 열고 공동 금융 인증 버튼 클릭하고 아이프레임으로 전환해서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메인 프레임 복귀, 뭐 첫 번째, 두 번째 셀렉터 클릭, 팝업 창 닫기, 사업자 번호 입력, 얼럿창 처리, 세금 계산서 정보 8개 자동 입력, 발급하기 클릭, 확인 버튼 클릭, 세금 계산서 발급 과정 완료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와우, 여러분 이야기하는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정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끝나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 로그인 할 때와 똑같이 이 과정에서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기에서 쭉 올라가면은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아이프레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증서 선택창이 나오면은 아이프레임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비밀번호 입력해 라는 그 아이프레임으로 전환해 라고 했던 그 로그인 과정을 똑같이 한 번만 더 해주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여기는 진짜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 과정은 로그인했던 과정이랑 반복이니까 제가 굳이 또 하진 않을게요. 제가 여기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짜 해버리면은 또 수정을 해야 돼요. 또 취소하는 것을 또 발행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지니까 거기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 다시 이 과정을 하려면은 매번 이 커서를 들어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실행 버튼을 여기서 눌러야 되냐? 너무 귀찮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서 UI를 만들려고 해. 코드 상단에 설정 변수들을 제가 용어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파이사이드 6를 활용해서 예쁘고 모던하고 엘레강스하고 화려한데 심플한 디자인의 UI를 만들어서 화면에서 값을 입력하고 발행 버튼을 누르면 실행되는 UI를 만들어줘. 그리고 아래에 로그가 뭐 실행 과정도 로그로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예쁘고 모던한데 엘레강스하고 화려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저 가끔씩 심심할 때 이런 식으로 커서랑 놀거든요. 근데 가끔씩 정말로 평범하지 않은 디자인을 만들어줄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여기 봐봐요. 모던하고 엘레강스한 UI를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이거를 활용하면은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도 여러 번 판매를 했고요. 뭐 이 방에도 계시는 부동산 관계자분들이 계시는데 부동산 건축물 대장 발급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판매했고요. 뭐 네이버 옛날에 제가 많이 했었던 뭐 서로 이유 추가, 블로그 뭐 글쓰기, 뭐 카페 뭐 관리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게 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제가 판매해가지고 뭐 몇십만 원에 판매한 것도 있고 몇백만 원에 판매한 것도 있고 1,000만 원 넘게 판매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 외주를 통해서 번 돈이 여러분 꽤 많습니다. 적어도 몇 억 돼요, 몇 억. 왜냐면은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만 해도 여러 개를 팔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몇십만 원짜리는 아마 한 몇백 개 이상 팔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활용해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무를 어느 정도 자동화해서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다. 그러면 남의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돈을 버시면은 이제 이 자동화 개발자 혹은 자동화 프로그램 만드는 사업가로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네요. 세금계산서 발행 UI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UI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와, 코드가 몇 줄이죠? 그래봤자 540줄이에요. 540줄 별로 안 됩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뭐야 이게 어딜 봐서
모던하고 엘레강스한 디자인이 이렇게 세로로 좀 확대가 되면은 딱히 뭔가 엘레강스하면서 화려하고 심플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이거 뭐야? 항목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자, 채팅창에 붙여 넣습니다. 캡처를, 이미지를 붙여 넣어요. 그러면서 왼쪽에 프로그램 왼쪽에 아마 항목명이 하나도 안 보여. 화이트 블랙 테마 이런 것 때문에 폰트 색상이랑 배경색이 겹쳐서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고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테마의 문제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봐봐요. 맞습니다. 시스템 테마나 다크모드 때문에 레이블이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라면서 정확하게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죠. 정말 그것 때문인지. 근데 그냥 대부분은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래버리면은 얘가 뭐가 안 보이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방금 이렇게 화면을 캡처해서 주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수정을 해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 어떻게 또 수정을 해주는지 기다려 볼게요. 더 강력하게 색상을 강제 지정하기 위해 추가로 수정한다고 합니다. 자, 코드 수정이 됐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 안 보이는데? 이 뭐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지정. 색상이 더 이상해졌어. 다크 테마 말고 그냥 라이트 테마로 바꾸고 모든 폰트는 잘 보이는 어두운 색으로 바꿔줘.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사실 더 예쁘게 하면 좋은데 그런 거 하느라 시간이 너무 막 오랫동안 또 지체되면 안 되니까요. 아이 뭐야 이거 뭐 이상한데? 폰트가 아예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왼쪽에 UI 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는 좀 잘 됐는데 뭔가 왼쪽에 물어볼까요? 이거 고치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사진 넣고 입력값 왼쪽에 레이블에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써 있어? 코드 고치지 말고 알려주기만 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들 저도 한번 볼까요? UI를 코드를 좀 한번 까보죠. 사업자 번호 요거 같은데 아마. 근데 왜 안 보이는 거야? 각 레이블에 33333 좀 기다려보자 그래? 그러면은 여전히 안 보여. 이모티콘을 다 빼볼까요? 원래 이모티콘 있어도 여기는 이모티콘 있어 잘 보이긴 하거든요. 여전히 안 보이는데 이모티콘도 빼고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제거해봐.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은 제가 메인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신 못 차리네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채팅방을 하나 새로 열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넘어갈게요.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오, 나왔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나오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고 공급가액도 이번에는 5만원, 5천원 일자 오늘 날짜 해보고 자, 발행 시작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처리 중 이렇게 나오면서 프로그램으로 막 나오죠. 짜자잔 하면서 뒤에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자, 메뉴 누르고 건발 발급 누르고 팝업 뜬 거 팝업을 닫아라 얍. 그리고 등록번호 넣고 팝업 뜬 거 얼럿창 닫고 상호명을 입력, 성명 제가 방금 잘못 클릭했나 보다. 날짜, 공급가액, 세액, 발급하기, 확인 버튼 클릭. 저는 지금 마우스 따라가기만 하는 건데 여기까지 끝.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게 전부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여기다가 매번 하나씩 써야 되는데 나 세금계산서 발행 10개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다른 엑셀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금 11111
뭐 1111111 뭐 이런 식으로 사업자 번호를 넣고 여기다가 쫙 써놓고 여기다가 뭐 5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써놓은 다음에 엑셀 파일을 읽어서 한 줄씩 요거 한 줄 읽어서 세금계산서 발행, 요거 읽어서 발행, 이거 읽어서 발행을 쫙 하면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번에 100개를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발행 100개 하려면은 시간이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점심 먹으러 갈 때 여기다 대충 쫙 써놓고 엑셀 파일 불러오는 기능을 커서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실행 누르면은 알아서 되겠죠.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발행 100개를 알아서 다 밥 먹고 오면은 끝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1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를 엑셀에다 적는 거는 사실 뭐 한 5분 10분이면 다 적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1시간 정도를 거의 아낄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다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윤자동.